안녕, 난 나봉만이야. 안녕하세요. 나봉만입니다. 예, 8월 7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처럼 대단한 인사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중요한 의료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휘말린 한 사직한 전공의로서 현 사태에 대해서 기록 차원에서 영상을 남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의료개혁 추진단장 정경실이라고 하는 분이 보건복지부 브리핑을 했어요. 오늘도 사실 브리핑이 하나 있긴 했는데 오늘 내용은 사실 특별한 건 없었고, 어제 내용을 바탕으로 좀 보겠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에 대한 브리핑이었죠.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의 증증 환자 비율을 좀 높이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브리핑 내용 봤을 때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서 좀 허우적대는 느낌의 브리핑?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내용은 사실 그러니까 이상적인 내용을 얘기했죠. 이제까지 계속 얘기하던 내용인데, 바람직한 의료 전달 체계가 필요하다. 예. 이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희귀 질환을 원래 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의료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비판을 했는데, 질보다는 진료량을 늘리는 데 치중돼 있다. 양적 팽창이 되어 있다. 쉴 시간도 없이 밀려드는 진료, 3분 진료 이런 얘기 하고요. 그리고 의료 인력에 비해서 과중하게 진료를 하고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수가의 문제죠. 그리고 돈의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전문의보다 전공의에 과의존된 현실, 그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비상응급체계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는 것 같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이제 개선될 수 있게 그렇게 이어지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지금 개선되는 듯 보인다? 이거 돈을 퍼붓고 있으니까 그냥 버티고 있는 거지. 이게 개선된 게 맞다고 봐야 될진 잘 모르겠고요. 의료 전달 체계 보완하자는 얘기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10개 이상의 병원들 네트워크 구성을 해서 환자들을 이제 환자의 중증도에 맞게 병원을 보내겠다는 거고, 환자에 대한 정보, EMR 공유도 병원 간에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이번에도 얘기했는데 사실 전부터 나오던 얘기인데 계속 안 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상급 종합병원의 전문의랑 그리고 PA 간호사 위주로 이제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 그 진료 지원, PA 간호사들의 법률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그러니까 PA 합법화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의사들도 이렇게 소송 많이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PA 합법화 한다고 그분들이 소송을 피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옛날에 이국종 교수님 말씀하신 게 생각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이다. 구라가 입에 발렸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죠.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그리고 전공 얘기도 했습니다. 1인당 환자 수술적 요게 이제 기사 제목으로 나 있지만 사실 이게 메인은 아니었고요. 브리핑 내용에서는 전공의들의 수련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중증 진료 위주가 될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련을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이제 상급 종합병원과 진료 협력 관계에 있는 다른 병원들과 연계를 해서 지역 의료라든가 전문 의료 이런 거를 경험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좀 골고루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급 종합병원의 그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전공의의 비중을 좀 줄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전공의가 있더라도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실제 근로를 하는 게 아니고 수련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인당 환자 수 얘기가 나왔어요. 전공 1인당 지금 20명에서 40명 정도 이렇게 편차가 크다. 그런데 사실 전공의 한 명당 환자 수 20명? 20명이 적다고 생각하세요? 20명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적정 환자 수는 15명 이하로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적게 봐도 배움에 도움이 안 되겠지만 20명도 너무 많아요. 20명 넘어가게 되면 환자 이름도 잘 기억 못하고 환자 히스토리라던가 또 하루 종일 오더 내기에 급급하고 그냥 잡일하게 급급해서 자기 공부할 시간도 없고 환자 제대로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스태프들이 이런 거를 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스태프들도 바쁘니까 도움도 못 주고 그러다가 이제 환자가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 거죠. 환자들한테도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전공의들이 뭐 빠르면 6시, 뭐 7시 출근을 하잖아요. 환자가 20명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환자 한 명당 적어도 한 5분 정도는 까볼 거 아닙니까? EMR을. 뭐 빠르면 한 3분 정도라고 보고. 그러면은 적어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걸려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딱 8시에서 8시 반 정도 되는데 차트만 까본다고 다가 아니죠. 이제 환자를 직접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프리라운딩이라고 해서 환자를 보고 그런 보는데도 한 30분은 걸리겠죠. 아무리 못해도 20명을 봐야 되는데 20명이면 환자 한 명당 1분 봐도 20분 걸리는 거거든요.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치면 교수님들이 보통 회진을 뭐 8시, 9시 막 이렇게 도세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출근 시간이 더 빨라져야 되는 거예요. 5시에 출근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0명을 그냥 후루룩 일단 봅니다. 보고 낮 시간에 뭐 오더도 내고 환자 뭐 시술해야 될 거라던가 뭐 수술 준비라던가 아니면은 뭐 각종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동의서라던가 뭐 이런 걸 다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게 할 시간이 없죠. 20명이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20명이 뭐 가만히 있나요? 퇴원하는 사람도 있고 다시 입원하는 사람도 있고 환자 회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단편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이런 더 디테일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뭐 이렇게만 따져봐도 전공의 한 명당 환자 20명이라는 수가 그렇게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보건복지부가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뭐 실정을 제대로 모르면서 정책을 짜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전공의들이 그렇게 힘들고 하면 전공의 수 늘리는 게 맞지 않냐. 지금 수가 부족해서 이렇게 힘든 거 아니냐. 전공의 수가 늘어나도 병원에서는 채용을 안 할 겁니다. 지금 전공의 수 늘리는 이유가 가장 결정적인 건 대학병원들 분원 때문이에요. 수도권 지역에 늘어나는 분원들 때문에 거기에 투입할 전공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딱 그 수만큼 전공의를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각 병원의 전공의가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의가 하는 일에 부담은 줄어들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카페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부하 직원, 아르바이트 직원이 아우 자기 일 못하겠대요. 너무 힘들어서 직원 한 명만 더 뽑아달라고 해요. 카페 사장이 직원 한 명을 더 뽑아줄까요? 안 뽑아주겠죠? 왜냐면 그만큼 알바비를 한 명 더 줘야 되니까 너 하나로도 지금 돌아가는데 뭘 또 한 명을 더 뽑냐? 이러지 않겠어요? 한 명 더 뽑아주고 고생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일 절반만 해라. 둘이서 이렇게 나눠서 분담해서 해라. 이런 사장이 있어요? 뭐 있을 수는 있겠는데 뭐 돈이 남아 돌면 그럴 수 있겠죠. 뭐 매출이 잘 나오고 지금 저희 병원들 지금도 간당간당한데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또 의사 수가 그만큼 늘어나면 의료비도 굉장히 증가할 테고 계속 의사들이 말하고 있지만 그만큼 학생들 수를 늘리려면 그거에 대한 자원, 돈이 필요합니다. 모든 게 다 돈의 문제예요. 모든 것이. 대체 어디서 그 돈을 다 끌어다 쓸 건지 그 돈이 어디서 날까요? 결국 결론적으로는 하나입니다. 뭐 이 모든 걸 다 하겠다 하면 다 국민들의 혈세로 세금이 굉장히 폭증을 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겠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상급 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이 과연 현 사태를 타개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해결해야 될 요소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 돈의 문제, 두 번째로 전문의 유인, 그리고 세 번째가 국민입니다. 뭐 다른 문제들도 있겠지만 이 문제들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뭐 이런 식으로 의료 전달 체계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일단 지금은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 빠져나간 상태고 정부에서는 전문의와 PA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위주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기존에 저기 전공의들이 가지고 있던 포션의 대부분을 전문의와 PA로 메꿔야 돼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이거 돈 어디서 충당할 건가요? 지금은 어찌어찌 이제 때려 붓고 있지만 이걸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거 저도 이제 계산을 해본 건 아니고 제가 뭐 이거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얼추 계산해봐도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 그냥 월급만 따져볼게요. 전공의 월급이 한 300에서 400 정도가 된다고 보통 알려져 있죠. 월에. 근데 이것도 사실 주 80시간, 100시간 이렇게 일해서 이 정도 월급 받는 거예요. 당직도 서는 거고. 그러면은 이 전문의나 PA 인력들이 이 돈 받아가면서 이렇게 일을 할까요? 지금 PA 간호사들 이건 이제 뭐 소문이긴 하지만 월 900을 받는다 뭐 이런 소문도 있어요. 아무리 못해도 뭐 한 700에서 900 정도 받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따져도 일단 전공의 월급의 몇 배입니까? 3배? 그런데 전공의보다 일을 더 많이 하나요? 전문의 인력도 사실 월급이 뭐 PA 간호사들이랑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른 문제도 있어요. 뭐 전공의 이런 시간뿐만 아니라 전공의 한 명당 환자를 20명에서 40명가량을 본다고 치면 이 PA 선생님들이 환자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제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닌데 뭐 한 10명에서 15명 많으면 그 정도 저는 볼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곱하기 한 2에서 3 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환자 수로만 따져도. 도대체 몇 명이 필요한 겁니까? 이거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관가하는 게 전문의 유인의 부분. 이건 이제 돈이랑도 연관이 돼 있을 수 있죠. 돈을 많이 주면은 뭐 그만큼 뭐 유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합병원이나 병의원에서. 근데 돈만이 다가 아니고 근로 조건도 중요해요. 특히 이제 저기 전공의가 사실 필요하다고 하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당직입니다. 당직. 밤에 잠 안 자가면서 환자를 봐야 되는 건데 이걸 이제까지는 전공의들이 다 맡아왔어요. 물론 스텝 중에 당직을 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당직을 굉장히 저기 스텝들이 서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수명 깎아가면서 일하는 건데 저희가 어쨌든 돈 벌고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이유가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수명 깎아가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직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싶지 않다 하면은 당직 안 서는 다른 그냥 병의원에서 일하는 거예요. 이런 전문의들을 대체 어떻게 유인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고 아직 지금 계획이 없대요. 논의 중이라고만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국민의 문제. 국민들이 맨날 빅5 찾고 뭐 상급 종합병원 찾고 이러던 국민들이 병원으로 가는 거 원할까요? 강제로 막아야 돼요. 그래서 강제적인 게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나라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효과 까먹는 일에 동참을 할까요? 뭐 강제로 할 수도 있겠죠. 불가피하면 해야겠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뭐 이런 점들도 있고요. 다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래서 이게 빛 좋은 개살구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자꾸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지금 뭐 소아과, 산부인과 뭐 이런 데 지금 의사 부족 현상이 있잖아요. 실제 있는 의사들을 제대로 분배를 못하고 배치를 못해서 발생하는 부족 현상인데 이런 전문의 선생님들을 이런 데로 정말 이 전문의 유인 끌어들이는 그런 정책을 해서 실제로 그렇게 끌어들일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신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뭐 이런 거부터 일단 시행을 해야지 무작정 의사를 늘리는 게 답니까? 이거 늘리면 이거 여기서도 이제 의료비가 계속 발생을 할 텐데 이 돈의 문제 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누가 책임질 건데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답답합니다.